알았어요. 즐거움과 피로감, 뭐, 허전함,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그럼 저희 내일 하면 끝이네요, 벌써. 이번 챌린지죠. 잘해서 디지털 캘리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어, 기도할게요. 네, 기도까지는 아니고, 선생님. 하고 하는, 싶어요. 아, 디지털 캘리요? 예, 뭐, 그, 다 연계가 되니까. 그죠? 선생님 하시는 젠탱글도 그렇고, 다, 그, 펜드로잉도 하셔서, 디지털 캘리를 하시면 굉장히 풍성하게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하나의 완성품들이 나올 것 같아요. 또박또박은 되게 지루하고 긴 시간이었다면 그건 좀 재밌거든요. 획이 삐뚤어지면 삐뚤어지는 대로 그런 약간 미적인 부분이 있는데 얘는 삐뚤어지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어서 재미는 없었거든요. 이제 기초공사가 이렇게 탄탄해야지. 그 위에 그런 네, 맞아요. 탄탄한 기반 위에 쓰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하신 분들은 훨씬 더 재미를 느끼실 것 같아요. 고통주간이, 고난주간? 뭐, 고통주간이 끝났구나 싶어서. 제가 요즘 그 디지털 캘리 챌린지를 하는데 선생님, 거기 네. 카방에도 처음 하신 분, 뭐, 여러 시간 혼자 연습하신 분, 아니면 다른 데서 배우시다 오신 분이 이렇게 다양하게 계세요. 보면 확실히 그런 게 느껴져요. 처음 하시는 분은 기초 없이 쓰기만 하면, 좀 뭐라 그럴까? 저 지금 2주째 하거든요. 똑같, 흐름이 똑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 잡으시더라고요. 다른 데서 배워오신 분들은 또 배우신 대로 그 틀이, 자기만의 틀이 좀 생긴 게 느껴져요. 그래서 한 시간만큼 배신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좀 하신 분들은 그나마 흉내를 낼 수 있다는 저도 그렇고. 자, 오늘은 피읍이죠, 선생님. 피읍은 이런 형태지요. 이렇게 모아서 하기도 하고요.
저는 올라가고, 두 번째 기약관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쓰고요. 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쓸 때는 제 오른쪽에 모음이 오는 거겠죠. 그리고, 또 책에 보니까 이렇게 쓰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점점 길어지니까 모양이 짧게 했다가 이거를 길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회 차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프랑스를 쓴다. 그러면 프, 음, 스를 썼을 때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래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길이를 어떻게 할까요? 위에 어하고 밑에 어하고 네. 길이를 동일하게 했다, 그죠? 짧, 착시 이게 효과를 되려 좀 짧아, 예, 예. 네, 짧아요. 약간 짧아요. 짧아 보이는데. 아, 네. 착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짧아요. 약간 짧은데 좀 많이 짧은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또 옹긋이 포자 한번 써볼게요. 코, 코. 계속 길어지는 형태로 가볼게요. 코, 그때그때 다르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똑같이 써볼까요? 똑같이가 안 됐네요. 약간 이런 형태가 됐네요. 보통은 그냥 그렇게 써요. 보통은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사다리 꼴이 아랫면적이 더 넓어진 거고요. 이건 약간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된 거고 얘는 들어왔다 나갔다 또 어떻게 됐나요? 얘는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이 형태로 그렇게 변화가 크게 있는 글자는 아닌 것 같아요. 서술 써보겠습니다. 선생님, 영상에 전선이 보여요. 이 중간에 이게 나갈까 봐 제가 한번 치워볼게요. 이 공폰이 배터리가 짧아갖고 쓰다 보면 중간에 나가버리더라고요. 워낙 많이 영상 녹화를 하셔놓으니까. 애들이 쓰던 그 폰이 있죠. 공폰을 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아, 전에 쓰던 그 폰은 촬영하는 거는 그냥 되는 거예요, 폰이? 아, 제 거 말씀이세요? 네. 네, 촬영이, 공폰이라면 전에 쓰던, 네, 전에 쓰던 폰, 그러니까 아이가 핸드폰을 바꾸면서 쓰던 폰을 제가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메모리가 일단 작고 녹화가 되긴 하는데 그걸로 안 하고 저는 녹화는 줌으로 그냥 하거든요. 음, 줌으로 하고 이거는 그냥 카메라죠. 녹화하지 않는 카메라. 그 기능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준 선생님, 저기, 쓰던 폰 있죠? 그 통화 기능만 안 되고 와이파이가 되면 폰에 있는 기능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저는 안 쓰고 그냥 놔둔 게 있어가지고 예, 활용해 저는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 갖고 지금 다 보고 해요. 와이파이 되면. 아, 네, 줌 주소만 있으면 줌을 그, 깔아서 그렇게 사용하거든요. 그걸 몰랐네. 아, 안 해가지고. 예, 맞아요. 하면서 하나씩 카카오하고, 좀, 예, 카카오하고 통화만 안 되고, 다른 뭐 영상 음, 촬영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줌이라든지 모두 다 돼요. 아. 그 얘가 맨날 용량이 찍어가지고, 아니, 사진 같은 게 꽉 들어차 있으니까 좀 맞아요. 불편하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좀 긴 시간 뭘 녹화하거나 그러려면 좀 어려워가지고. 음, 안 하던 거는 또 안 해가지고. 네, 불편한 점은 이 폰으로 뭘 촬영하게 되면요. 카카오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기 때문에 보내기가 되게 난감해요. 음. 음, 그러니까 기기끼리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받든지 아니면 네이버에 있는 그 킵 있죠. 킵 기능에 올려요. 사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시 음, 제가 통화 가능한 카카오톡 깔린 폰으로 다시 내려받기해서 올리거든요. 제가 원고지그램 이제 한 장씩 올릴 때는 그런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좀 카메라용으로는 아주 괜찮습니다. 이게 촬영 시간이 길으면 카카오톡으로 안 넘어가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네. 해요? 아, 그래서 녹화는 저는 노트북으로 해요. 노트북으로 해서 압축을 해서 카톡으로 보내서 그러니까 압축을 하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거 40분이어서 일반으로는 안 가요. 카톡으로 압축을 아, 해야만 이게 가지더라고요. 그럼 폰에서는 압축은 안 돼요? 폰에서는 저는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문맹이다 보니 못 찾아서 그냥 그런 형태로 해요. 폰에서는 녹화를 하지 않고요. 음, 아마 그 USB로 보내서 다시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 있긴 할 텐데 저는 거기까지는 아직 몰라가지고 음. 알아보세요. 한번 자녀분들 컴퓨터를 조금 사용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다방면으로 그런 기능들을 잘 아시니까 안 쓰면 저 또 하나 몰라요. 받아봤는데 그게 네. 파일로 되더라고요. 노트북으로 어떻게 해서 옮겼더니 그래갖고 파일이 좀 깨지더라고요. 상구나 이런 게 폰에서 맞아요. 보는 것 같지 않고. 음,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녹화 그 다운 받을 때도 그 프레임 초당 프레임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깨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참 모르는데 네. 저희 둘째 같은 경우도 이제 별로 핸드폰이나 이런 걸 잘 안 하는 아이다 보니까 저보다 더 몰라요. 어떻게 더 모를 수가 있지? 나이가 더 어린데 그랬더니 사용을 안 하면 당연히 모르지 않나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입견이죠. 젊으면 다 잘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희 큰애는 잘 아는데 친절하지 않고 이렇게 막 가르쳐줘 갖고 제가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선생님께도 많이 여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큰애가 불친절해서 제가 저를 많이 돌아보거든요. 내가 쟤를 키울 때 저런 식으로 말을 했나? 그리고 저도 많이 이제 젓가락 챌린지도 하지만 전하는 말의 온도에 따라서 참 사람의 길을 살리기도 하고 꺾기도 하는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 동기부여 강의 이런 약간 공격적인 멘트 이런 거보다도 잔잔하고 편안한 말이 참 좋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 없이 말을 하고
살았었는데 저는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자꾸 아, 그 배우자가 그러는 거예요. 딱 지엠이 닮았다고 이제 이렇게 이래요. 아유 지엠이 닮아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저랬나 정말? 음. 캘리를 쓰면 표가 참 다양하고 예쁘게 많이 나오는 글씨예요. 어떻게 보면 쓰기가 예쁘게 되기가 참 어렵기도 하지만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 글씨가 표더라고요. 네, 잠시만요. 그래도 도반이나 이런 디베 강좌에서 컴퓨터 활용하기 이런 수업을 들으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경 선생님? 그 선생님들은 전문적으로 이걸 가르치시니까 활용할 때 파일을 핸드폰으로 녹화한 거를 압축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지 없을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이를 키울 때 요즘에 그 청소년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는데 키울 때 잘했어야 되는데 키울 때는 너무 정신없어서 너무 거기에 함몰돼 있었나 봐요. 그런 생각 못 하다가 다 키우고 나서 이제 반성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됐었나 보다. 할머니 되면 잘해봐야지 했더니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안 할 건데 무슨 할머니야. 그런 얘기는 해요. 이제 제가 아이가 많은데 이제 막내가 어리잖아요. 물론 장애가 있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나한테는 저렇게 안 했잖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해진 룰이 있으면 그거를 깨면 안 되는 거였대요. 근데 엄마는 정말 막내를 키우면서 예외가 너무 많은 사람이라고. 아이의 버릇을 나쁘게 한다고. 장애여도 할 건 알아야지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커도 20살이 넘어도 아이는 아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런 말 하기는 좀 미안하죠. 엄마도 그때는 어렸어. 이런 얘기 하기가 참 부끄러워서 그런 얘기 못 하는데, 미안하다. 참 미안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랬다면 미안해. 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미안하다는 말을 하니까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아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내가 언제? 이러니까 싸움이 돼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발뺌한다고 이제 화를 많이 내죠. 그런 걸 몰랐단 말이야. 이러면서 더 분노하게 만드는 말이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서 그런 건 정치인의 멘트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그건 일반 사람이 하는 용어가 아니야. 무조건 사과부터 하라고.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는 누군가 그게 상처가 돼서 가슴에 묻고 있다면 사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과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은 못 했는데요.
사과에도 기술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과를 했는데, 받았는데, 더 기분 나쁠 때 있지 않으세요? 근데 선생님,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이렇게 하시니까 그게 보여지고 느껴지시는데 보통 우리네 사람들이 그래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걸 보니까 그렇게 하면 내 속에 있던 게 이제 정리가 되시고 뱉어져 버리는데 안 맞아요. 그러고 내가 참 예, 힘들고 어려웠던 거 좀 감정 상했던 거는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 간단하게 처음에 이 미세먼지였던 게 간단한 바위로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풀어버리는 게 소중하고 정말 이 대화로서 어떻게 그게 풀어지고 완전히 저번에도 말했듯이 그게 없어지 흔적도 자국이 남지 않는 건 아니지만 바위가 다시 모래로 미세먼지로 될 수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걸 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서 보니까 네. 그런 변화가 생길 수는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세먼지는 폐 한 번 바뀌면 폐포에서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적량 있잖아요. 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용적량이 가득 찼을 때 우리가 질환으로 발전한다고 하는데, 그 바뀐 것들이 없어지진 않지만, 소화작용이 뭐 폐포에는 일어나지 않지만 마음에는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상처였던 것들을 재해석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땐 그랬는데, 아, 지나고 나서, 그 역사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후대에서, 어, 역사책도 그런, 아이고, 쓰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왕이 정말 성군이 되기도 하고, 폭군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왕이 이렇게 폭정을 휘둘렀는데, 그 사람의 배경이 이렇더라 하면 좀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악인이라고 생각했던 게 조금 이해가 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러면서 관계가 풀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사과하면 그때 진짜 미안했다. 뭘 진짜 엄마가 무지했네. 그런 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알면 됐어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끝나버리게 되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하면은 막 더 흥분해서 그 상처가 다시 막 살아서 튀어나오더라고요. 말로는 졸업하고 이제 외국으로 나가려고 했던 아이였는데 이제 옆에 가까이 정말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키울 때는 떨어져서 많이 살았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마음이 변해서 언제 나간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상처가 있다면 다 이렇게 녹여내고 나가면 참 서로 멀리 떨어져도 관계가 좋을 텐데, 저는 아이가 졸업하고 바로 나간다고 그랬을 때 남이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쟤랑은 인연의 끈이 떨어지나 보다. 이제 자랄 때 상처 입은 게 이제 커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말투는 되게 거칠어요. 같이 이제 커피숍에서 일을 할 때. 근데 이런 시간들이 있어서 멀리 떨어져 가더라도 가슴에 막 묻어둬야 될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겠다. 다 꺼내서 이게 막 그 저희 사투리 쪼순다고 하는 그런 사투리가 있어요. 다 이렇게 조그맣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위 덩어리가 정말 돌멩이가 되고 모래알이 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루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서로가 그래 풀고 나면 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 원기를 못 예, 느끼고 살았었는데 좋더라고요. 아, 이러면 참 가족이 참 괜찮은 거구나. 그럼요. 그래서 그런
이론적인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상담에서 보면 그 원가족과의 관계가 내가 형성하는 가족 관계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준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많이 그렇더라고요. 관계 형성이 한번 그렇게 설정되면 끝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배우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 획이 더 튀어나왔죠, 지금 바깥으로. 튀어나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깥으로 이제 튀어나올 때 이렇게 나오기도 하네요. 너무 나왔네. 핀. 빨리 쓰다 보면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정자가 익숙해져서 완전히 감춰볼까요? 안으로 쏙 들어가게. 핀. 이렇게 짧았을 때 느낌, 길었을 때 느낌. 그래도 거의 한 줄에 있을 때가 보시면 느낌이 이렇게 C발점이 같을 때 느낌이 훨씬 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말이 욕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C발점이 아예 교재 이름이더라고요. 제가 강박이 있나 봐요. 제가 어, 자면서 한, 이, 한유걸이라는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혹시 아시나요? 한유걸? 요, 예전에 무슨 광고인지 뭔지 나왔던 조금 그 한때 당시에 유명했던 청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성에 판이 있네. 그리고 그때 놀랐었는데 판유걸. 저희 아이돌에는 알 것 같아요. 판유걸. 이름이 참 유두 얘가 더 나와야 되겠죠. 이 획이. 다시 써야 되겠습니다. 이 중간에 지우고 고치면 글씨가 균형이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음, 너무 꽉 찼죠, 또. 첫 획의 크기에 따라서 그 다음 획의 크기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걸, 또 편. 자, 여기 튀어나오게 한번 써볼게요. 이번 줄엔. 한, 너무 튀어나오니까 또 이상하죠. 편, 그다음에 한 라인에 있을 때 느낌. 한, 중.
그치. 저 지난번에 드로잉 배울 때 그거를 다 출력해서 음, 조그만 액자로 해서 해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못했거든요. 만약에 디베에서 이번에 하게 되면 끝나고 났을 때 그런 행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시회까지는 아니더라도 해서 저희 가게에 조그맣게, 그러니까 요만한 액자 있죠. 요만한 액자로 출력하는데 그게 많이 비싸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 전시해서 팔기도 하고 디지털은 다량으로 왜 출력이 똑같은 게 복사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싸게 팔 수는 없지만 좀 길었을 때 남편 할 때 이렇게 많이 쓰겠네요. 남편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귀엽게 보시면 음, 써야 되나? 여기가 다르거든요. 이게 똑같은 건데 이렇게 이렇게 음, 그런 게 없이 쓰기만 하니까 그냥 연습만 하다 끝난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학교 다닐 때도 대회 준비하면 긴장해서 조금 하는 것도 있고 하다 말 것도 마무리를 짓는데 마무리를 해서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펜드로잉 4월 1일에서 4월 3일까지 전시회 해요. 맞아요. 그저 민그린 들었어요. 쌤이, 예, 예, 예.